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의 석사과정 오경현입니다. 오늘 저는 딥러닝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옥스퍼드 딥 NLP 강좌를 요약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으로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며 나이브 베이지안,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다양한 딥러닝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은 먼저 많은 문서가 주어져 있고 이를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이야기합니다. 스팸 문서, 감정 분석, 기사 분류, 트위터 해시태그 예측, 성별 예측, 나이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true나 false로 분류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또한 라벨이 알려지지 않은 클러스터링 방식도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의 한 종류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접근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이엔드, 두 번째가 룰 베이스, 세 번째가 통계적인 방식입니다. 먼저 바이엔드를 보면은 이 방식은 전문가가 직접 문서를 보고 분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매우 정확하다라는 것이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지속적으로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매우 느리고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고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며 규모의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인 룰 베이스 방식은 규칙에 기반하여서 문서를 분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규칙이 정확하다면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규칙 기반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적인 방식은 통계적 방식에 기반하여서 문서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문서 규모가 많아짐에 따라서 점점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또한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통계적인 방식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문서 분류는 D라는 문서가 주어져 있을 때 C라는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probabilistic C given D가 되겠습니다. 이 확률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것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D를 표현할 것인가. 본 강좌에서는 이것을 representation stag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D가 표현이 됐을 경우 이것이 C라는 클래스에 속할 이 확률 자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classification stag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representation stage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피처 텍스트 문서 내에 있는 단어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백오버워즈 방식이며 두 번째가 핸드크래프티드 피처, 세 번째가 피처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백오버워즈 방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버워즈 방식은 두 개의 문서가 주어져 있을 때 해당 문제에 속해 있는 단어들의 집합으로서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 1과 문서 2는 다음과 같이 이것, 장난감, 개라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다음과 같은 표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러면 문서 1은 111이라는 벡터로 표현이 되는 것이며 문서 2 또한 111이라는 문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백오버즈 방식은 이제 표현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문서 속에서 이제 단어가 늘어나는 것만큼 차원이 늘어난다라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서 1과 문서 2는 다시 원래 문서로 복원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핸드크래프트 피처 방식은
주어진 문서 속에서 어떠한 단어 집합을 피처로 둘 것인지를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접 변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는 쉽지만 어, 문서, 주어진 문서에만 맞춘 과적합의 위험성이 존재하면서 피처 자체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피처 표현 자체를 학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보의 연관성을 학습하여 보존하는 방식인데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워투베, 아니면 글로브, 패스트 텍스트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 이 모델들의 이제 단점은 말 그대로 이 모델을 학습시켜야 한다라는 그 부분 자체가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앞서 본 목차에서 첫 번째인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결합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모델로서 C와 D의 확률 값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앵그램 모델과 히든 마코프 모델을 어, 히든 마코프 모델 두 개로 예시로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discriminative 모델은 조건부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모델로 probabilistic C 기분 D가 이것을 구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컨디셔널 랜덤 필드나 맥시멈 엔트로피 모델이 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예시로서 하나 살펴보자면은 X와 Y라는 스페이스 공간이 다음과 같은 집합으로 표현되어져 있을 때 왼쪽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되고 오른쪽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특징을 살펴보자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모든 확률값을 다 더했을 경우에 1이 되지만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각 행의 합이 1이 되는 그러한 모델로 특정한 x가 주어져 있을 때의 y값의 확률값을 나타내는 모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신 베이지안 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robabilistic C 기분 D는 C의 확률값에다가 probabilistic D 기분 C를 곱하고 그것을 이제 D의 확률값으로 나눠준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클래스가 남자, 여자라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면은 probabilistic 남자 기분 D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probabilistic 여자 기분 D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수식을 보면서 PD는 이제 공통적으로 속해져 있는데요. 이 PD를 상수처럼 취급함으로써 이 PD를 일단 생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을 다음과 같이 probabilistic C 기분 D는 P, C의 확률값과 그리고 probabilistic D 기분 C의 확률과 비례한다라는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C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클래스이고 D는 하나의 문서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지안은 기본적으로 모든 변수가 독립임을 가정하기 때문에 요 수식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ND는 문서 내의 단어의 총 개수가 될 것이고 TI는 D 문서의 i번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시로 이렇게 This movie was awesome 이라는 예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파지티브 클래스에 this라는 단어가 나타날 확률, movie가 나타날 확률, was가 나타날 확률, awesome이 나타날 확률, 반대로 네거티브 클래스에서 각 단어들이 나타날 확률을 다음과 같은 표로서 정리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해당 수식 이것은 다음과 같이 각 단어들의 확률의 곱수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결국 파지티브 클래스에 속할 확률은 이 정도, 네거티브 클래스에 속할 확률은 이 정도로 다음과 원래 이 문장이 파지티브에 속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쪽에서 구했던 앞쪽에서 다시 보면은 요 부분의 수식의
계산값은 이러한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의 수식은 전체 문서의 수 중에서 C 클래스에 속한 문서의 수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해진 probability C 기분 D는 다음과 같은 요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최대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곱으로 된 수식은 로그 스페이스로 변화를 시킴으로써 이렇게 곱하기는 더하기로 분해를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여기서 이제 스무딩 부분은 C 클래스의 특정 문서 C에 이제 특정 단어 T가 몇 번 등장했는지 횟수, 빈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어떠한 문서 내에서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이 안 해서 이 값이 0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요 probability t 기분 C가 0이 되는 순간에 요 수식 자체가 0으로서 수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떤 값을 곱하더라도 이 식의 값은 0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0이 아닌 아주 작은 숫자로 나타냄으로써 확률이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무딩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그 방식은 등장하는 빈도에 무조건 1을 더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분모도 같이 보정을 해주어서 전체 보캐블러리 사이즈만큼을 더해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스무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이제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는 단순하고 해석 가능하면서 빠르고 단어 표현이 백오브 워즈 방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만 변수가 독립이라는 가정은 현실에서는 좀 맞지 않는, 현실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정이라는 부분이 단점이 되겠으며, 또한 백오브 워즈의 표현은 앞서 살펴봤듯이 문장의 구조나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의 이제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백오브 워즈 방식으로 피처를 표현하는 방식을 보았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피처를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변수를 벡터로 표현하는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리젠테이션 방식 또는 원핫 인코딩 방식이 있겠습니다. 또한 변수는 사용하느냐 또는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표현으로 이제 0과 1로서만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모형인데요. 이 함수를 이제 로지스틱 함수라고 표현하면서 변수 x와 가중치 베타가 결합된 하나의 회귀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클래스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개별 확률 값들의 결합으로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수식으로 살펴보자면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먼저 바이너리 클래스를 분류하는 경우를 본다면 D라는 문서가 true 클래스에 속할 확률, 그 다음에 D라는 문서가 false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두 개의 클래스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러 개의 멀티노미얼 클래스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프트맥스 값을 사용하여서 문서를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고 싶은 이제 베타 값, 과연 가중치들이 얼마나 주어져야 되는지, 이러한 방식은 한 번에 명시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하여서 컨디셔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이 방식을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도 부르고, 명시적인 클로스드 폼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은 단순하면서 해석 가능하고 변수가 독립이라는 가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나이브 베이지안보다는 학습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딥러닝 어프로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텍스트와 관련된 많은 딥러닝 모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은 RNN 계열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이 RNN은 LSTM과 GRU 등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고요. 인풋으로 X를 받고 정보를 누적해가는 히든 레이어 H가 있으며 결과값으로 이제 Y를 반환하게 됩니다. 히든 스테이트 H는 기존의 입력으로 계속 있었던 H부터 I까지의 정보와 그리고 H부터 I- 히든 레이어 A, 히든 레이어의 바로 직전 레이어까지의 정보를 모두 포함한 함수 값으로서 표현이 되게 될 것이고요. 0부터 i번째까지 입력된 모든 정보들이 히든 레이어 HI에는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한 클래스로 예측하는 모델이 이렇게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RNN이 되겠습니다. 만약 H2를 이제 인풋으로 놓았을 때 거기에 특정한 웨이트 값을 곱해주고 넌리니어티를 적용하고 소프트맥스 펑션을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예측값 y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RNN 클래시파이어를 위한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추정된 값과 실제 값 사이의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백프로파게이션 방법을 사용하여서 중간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시키게 될 것이고요. 단순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아니라 뭐 힌지 로스라든지 스퀘어드 에러라든지 에런 로스, 엘트 로스 다양한 로스들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본 강좌가 설명하고 가는 방식 중에는 특정한 문서가 단순히 A 클래스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서는 A 클래스에도 속할 수 있고 B 클래스에도 속할 수 있고 C 클래스에도 속할 수 있다 라고 여러 가지 멀티 클래스로 속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오직 한 클래스만 1로 놓고서 예측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 이제 해시태그라든지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서도 멀티 클래스를 분류하는 이런 태스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본 강의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로 만드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정답이 되어야 하는 모든 클래스들을 묶어서 하나의 트루 값으로 놓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나머지를 다 false 클래스로 두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변형하여서 문제를 풀자라는 그런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접근 방식으로서 이제 듀얼 오브젝티브 RNN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기존에 이제 학습에 사용되었던 로스를 최종적으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마지막 예측값에서 흘러나온 로스값 하나만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각 타임 i에서 나온 y값도 로스의 학습에 이용하자라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식은 가운데에 있는 J처럼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RNN이 존재합니다. 인풋의 이제 forward 시퀀스와 backward 시퀀스를 모두 고려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바이디렉셔널 네트워크가 이제 유니다이렉트 네트워크보다 좀 더 로버스트하다는 것이 많은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디렉셔널 네트워크의 마지막 히든 레이어의 결과를 이제 컨캐트네이트 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이디렉셔널 RNN 모형이 되겠습니다. RNN은 기본적으로 시퀀셜한 인풋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퀀셜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넌 시퀀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델이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고
두 번째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는 랭귀지 센트릭 베리언트 모델이라고 하면서 분류 문제에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면서 언어 모델로서도 잘 작동됨을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테틱한 스트럭처로 분해를 먼저 시킨 후에 트리 구조의 형태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T나 라이크스, 타이거라는 예시가 있을 때 라이크스와 타이거를 묶는 것이 뭔가 조금 더 구조론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T나랑 묶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이런 신테틱한 스트럭처를 먼저 구성을 한 후에 거기서부터 나온 확률 값으로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 사이의 에러 값으로 이 모델을 학습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방식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서브 샘플링 레이어를 통해서 문서를 분류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이것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많이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모형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백오버워즈 표현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본 강좌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시퀀셜한 정보를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점과 인풋끼리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이 단점으로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강좌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